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빈칸 채우는 건 뭐 직접 한번 해보시고 여기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치? 자, 높이에 따른 기권의 성층 구조예요. 성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A, B, C, D로 나와 있지만 간단히 한번 보자면 여기는 뭐가 될 거고 대류권이 될 거고 B는 성층권 얘기하는 거고 그지? C는 중간권 얘기하는 거고 그죠? D는 열권 얘기하는 거고 그죠?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여기 높았는데 낮았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그지?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층을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자, A층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나타나려면 아래쪽의 온도가 여기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워야 그지? 따뜻한 게 올라가고 차가운 게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요 말은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A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누구? C에 대한 얘기지. 중간권. 그치? 중간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수증기가 없어서. 그치? 다음에 자, 지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층은 A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A가 지표랑 바로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지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지. 그죠? 이건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인 거고. 다음에 자, B층은 대류가 활발하다. B, D. 자, 여기는 어떻게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지? 그게 B나 D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B나 D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공기가 안정하다. 대기가 안정하다. 공기라. 대기가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여기 C나 A 같은 경우에는 대류가 일어나잖아. 우리가 다른 말로 대기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여하튼 그래서 보면 B층은 성층권은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층이다. 틀렸죠? 안 일어나고. 자, C층에서는 자,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이게 바뀌었네. 그지? 아까 요 얘기랑 바뀐 얘기가 되겠네. 그죠?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어디? 대류권 A층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지. 틀렸죠. 다음에 자, C층에서는 C층에서 오로라가 아니죠. 오로라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열권 얘기하는 거지. 그지? 해서 여기는 D가 되겠지. 그죠?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가장 큰 구간은 D층이다. 이건 맞아요, 일단. 그러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가장 큰 구간, 이게 왜 그런 거야? 여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보면, 추가적으로. 자, 공기가 어때요? 공기의 대부분은 요 밑으로 가 있어요. 중력 때문에. 위로 가면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기가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단 말이야. 그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전체적인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교차가 작다. 일교차가 뭔지 알지? 일교차가 작은 거예요. 근데 요 위로 가면 공기가 희박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게 요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하니까 일교차가 어떻게 되겠어? 크게 나타나겠지. 온실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자 낮과 밤의 기온차, 일교차가 가장 큰 구간은 D이다 라고 하는 얘기 맞는 얘기예요. 자,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밀도가 방금 얘기했잖아. 공기의 대부분이 요 밑에 있다고. 이제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다음에 그림은 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뭐 직권, 기권 뭐 쭉 나와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나와 있는데 자 해식절벽이 형성되는 거는 해식절벽이 뭐니? 파도가 절벽을 막 쳐서 구멍을 막 깎아내리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네?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요 B에 해당하겠네. 그죠? A가 아니라 B에 해당합니다. 틀렸어요. 자, 빙하로 인한 U자국. 야, 빙하는 기권, 직권, 수권 중에 어디? 수권에 해당하는 거지? 빙하는 수권이에요. 자, U자국, 계곡을 만드는 거잖아. 이거 직권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B에 해당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됐어? 다음에 해저 지진으로 해일이 해저 지진은 뭐야? 직권이죠. 해일은 뭐야? 이건 수권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B에 해당하는 게 맞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B는 직권이 수권, 수권이 직권 다 포함하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열대 바다에서 증발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태풍을 형성한다. 그치? 열대 바다에서 증발한, 그러니까 이건 수권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수증기는 어디에 포함되지? 얘는 기권에 해당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C에 해당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C가 맞죠. 됐나? 네. 자, 식물이니까 생물권이겠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니까 이건 기권이겠죠? 그지? 자, 그래서 생물권과 기권 사이에 요 D에 해당하는 거네. 맞는 얘기죠. 생물체가 땅 속에 묻혀서 이것도 뭐가 되면 생물권이 되는 거지. 땅 속이니까 뭐가 되겠어? 직권이 되겠지. 생물권과 직권 사이에 그럼 요 2가 여기에 해당하겠네. 그죠? 2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사막의 모래는 당연히 직권이겠지? 자, 황사가 발생한데 공기 중에 막 공기가 노랗게 변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지? 그럼 직권과 기권. 어디냐? 여기 있네. A에 해당하네. 그죠? 틀렸지. A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어류가 바다에서 서식하는 거는 어류는 생물권, 바다는 수권. 그지? 생물권과 수권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F에 해당하겠네요. 이건 맞네. 됐어요? 뭐 A, B, C, D, F가 뭐 골고루 한 번씩은 다 나왔네. 뭐 요런 문제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368페이지에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한 구성 요소이고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
그걸 뭐라고 한다? 지구 시스템. 이라고 한다. 그죠? 자,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뭐냐? 한 가지 구성 요소로만 이루어진 거다. 아니죠.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만들어진 거죠. 각 권역들은 다른 권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치?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지구는 태양계의 하위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지구는 태양계의 하위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가 있고 그 밑에 은하가 있고 그 밑에 태양계가 있고 그 밑에 뭐 태양도 있고 행성도 있고, 그지? 그런 행성 중에 뭐 지구형 행성도 있고 목성형 행성도 있고 지구형 행성 중에 지구도 있고 뭐 금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뭐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달은 너무 작아서 지구에 영향을 아닌데 영향을 주죠. 그치? 달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밀물 썰물. 그지? 가장 대표적이죠. 지구 자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 왜? 지구 자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게 그게 지구 시스템이잖아. 그지?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자, 여러 요소를 나타낸 겁니다. 자, 2는 뭐가 되는 거? 이건 외권 얘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는 기권, 여기는 수권, 여기는 지권, 여기는 생물권.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랬을 때 성층 구조가 나타나는 권역, 성층 구조 층층이 나눠져 있는 거. 그지? A, B, C 다 여기. 그죠? A는 뭐? 직권. B는 수권. C는 기권. 그지? 직권은 뭐 있어?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층층 나눠져 있고, 수권은 지 밑에서 보면 심해층, 수온약층, 혼합층, 그지? 뭐 제일 표면에 표층 뭐 이렇게, 그지?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층층층 나눠져 있는 걸 성층구조라고 하는 거야. 다음에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A, 요 그 앞에 거 보고 하는구나. A가 뭐야? 직권이죠? 생물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직권 맞아요. 그죠? 자, 일부는 고체 상태가 아니다. 직권에서. 그지? 외핵은 액체잖아. 액핵이 뭐야, 씨. 외핵은 액체니까. 그죠? 자, B가 뭐였니? 수권. 수권은 육지에서 대부분 빙하의 형태로 분포한다. 이것도 맞지? 그죠? 이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수권은 거의 대부분은 뭐로? 바닷물 해수로 존재하고, 그지? 육지에 존재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또 빙하로 있고, 그 나머지는 지하수로 있고, 그리고 강물이나 호수에는 적게 있고, 그래서 육지에 있는 애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무슨 형태로? 빙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4번. 자, B의
B의 대부분을 B가 수권 얘기하는 거지. 차지하는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순분포에 따라 이게 아니지. 이건 뭐야? 지금 기권도 아니고, 그지? 자, 그래서 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근데 몇 개 골라야 돼? 2개 골라야 돼요. 하나 더. C에서 대기 질량의 약 99%가 대륙권과 성층권에 있다. 어디 갔어? C가 기권 얘기하는 거네. 기권에서 대기 질량의 공기의 대부분은 대륙권과 성층권에 있다. 특히 대륙권이 더 많이 있겠죠. D는 D가 뭔데? D가 생물권? 자, 태양계 내에서 지구에서만 존재한다. 생물권은 뭐 현재로선 그래요. 그지? 자, A, B, C, D 영역과 E 영역, E가 뭐야? 외권이겠지? 사이에서 에너지 이동 일어나야지. 그지?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 태양 에너지. 그지?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죠? 자, 다음에 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핵은 외핵보다 밀도가 크다. 밀도는 이미 요렇게 해서 여기가 내핵이죠. 당연히 어디로 갈수록 내핵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겠지. 다시 해서 무겁다는 얘기잖아. 무겁다. 그지?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게 이게 뭐 언제 지구 처음 만들어질 때 마그마 바다에서 그지? 뭐 한 거야? 밀도가 큰 물질이 가라앉은 거잖아. 그래서 핵이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내핵이 외핵보다 밀도 크다. 맞아요. 멘틀에서는 그죠?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지각은 주로 철과 니켈 아니죠.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거는 지각이 아니라 핵이죠. 핵. 3번이 답인가 보네. 그지?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 압력이 높아진다.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 압력이 커져요. 밀도만 커지는 게 아니라 뭐도 온도도 높아지고요. 압력도 커져요. 자,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거는 멘틀이다. 멘틀이 80% 이상을 차지해요. 이거 쉬었다 해. 쉬었다 해. 자, 그림은 자,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앞에서부터 보면 여기가 지각이 될 거고, 여기가 멘틀, 여기가 외핵, 여기가 내핵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A는 지각, B는 외핵. B가 틀렸네. 밀도가 가장 작은 거는 A이다. 뭐 그러겠지. 옳은 거 2번이 답이겠네. B의 주성분은 철과 니켈이다. 아니죠.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 되는 거는 B가 아니라 C나 D가 되겠지. 자, C는 고체 상태이지만 아니에요.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대류가 일어나는 건 멘틀에 대한 얘기죠. B에 대한 얘기예요. D는 주로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인 암소. 이거는 뭐야? 지각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다음에 374번. 자,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밀도.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
밀도 가장 큰 게 내핵일 거고, 그죠? 그 다음 큰 게 외핵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멘틀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지각이 될 거고, 뭐 요 순서겠지, 그죠? 내핵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A층과 B층은 지각과 멘틀은 주로 뭐로?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다. 맞지? D층에서 대류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자기장을 형성하는 거는 어디 얘기야? C층 외핵에서 나타나는 이유인 거지. 온도가 가장 낮은 층은 C층이다. A가 되겠지. 그죠? B와 C층 경계에서 밀도 변화가, 지금 밀도 변화가 어때? 여기는 살짝 크긴 하지만 근데 어디에서? 여기서 완전 차이가 나지. 그죠? 그러니까 B와 C층의 경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과 리을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375번. 구성성분에 따라 구분한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는 물리적 성질에 따라 구분한 직권의 성층 구조. 가에서는 구성성분에 따라서 나눈 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여기 멘틀이나 지각 같은 경우에는 산소하고 규소가 주성분일 거고, 이렇게 안 보여. 핵은 철과 니켈이 주성분일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태는 나는 물리적 성질에 따라 구분한 거다. 쉽게 해서 여기는 고체, 여기는 액체, 여긴 유동성이 있는 고체, 여기는 고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약권은 지각의 일부이다. 연약권 여기 있네. 연약권은 지각의 일부이다. 아니지. 멘틀의 일부죠. 그지? 우리가 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판구조론 할 때 배우겠지만 이렇게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암석권, 지각과 그 다음에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해서 암석권, 그 밑에를 연약권, 그 중에 얘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연약권은 지각의 일부가 아니라 멘틀의 일부예요. 그치?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더 두껍고 가볍다. 그치? 맞는 얘기고. 내핵과 외핵은 구성 성분은 같고 모두 고체는 아니죠. 그치? 외핵은 액체니까. 그치? 그럼 니은 하나. 2번의 답이 되겠지. 됐어? 다음에 자, 직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직권의 지구자기장의 형성과 관계에 있는 그게 뭐야? 여기 외핵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물질의 상태 및 구성 성분 이게 뭐야? B층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물질의 상태 액체라서, 그치? 액체라서 구성 성분이 뭐 할 수 있다. 여기서 흐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구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지구자기장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만약에 지구자기장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태양풍이라든지 우주에서 오는 여러 빛들을 있어요. 이런 걸 차단해 주는 거지.
이게 없으면 생명체가 못 살아요. 다음에 자, 기권에서 지표면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자, 감소하는 물리량. 여기 문제 꽤 되네. 401번까지.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권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변하잖아. 그죠? 올라서 감소하는 걸 고르래. 그치? 당연히 뭐 하니까 공기가 줄어드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죠? 기압도 낮아질 거고 밀도도 작아지겠지. 중력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거리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중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니은 니게들 리을 5번이 답이 돼. 다음에 기권에 대한 설명. 자, 대륙권의 두께는 모든 위도에서 같다? 아니야. 대륙권의 두께는 위도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자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볼 건 아닌데 다르다는 것만. 성층권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성층권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정되어 있다 했잖아. 그치? 2번이 답이네. 오존층은 자, 태양의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게 아니지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죠. 자, 중간권에서는 대류에 의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왜? 수증기가 없어서. 그치? 열권에서는 지구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열권에서 아까 있잖아. 그지? 자, 지구복사 에너지 아니지.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 뭐 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래. 태양과 가까우니까. 대륙권과 중간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공통점은 둘 다 뭐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날씨 변화를 일으키고 일으키지 못한다. 그지? 그래서 요게 공통점. 자, 요게 얘네들의 차이점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하자. 자, 380번부터 한번 또 이어서 볼게요. 자, 기권의 성층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디 밑에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물론 우리가 뭐 시험 볼 때 일부러 뭐 이걸 일일이 다 쓰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치? 자, 일단 A층에서는 자,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대륙권에서, 그지? 맞는 말이에요. 자, 낮과 밤의 기온 차는 이게 일교차라고 하는 거지, 그죠? 어디에서 가장 크냐? 어디? 열권에서, 그지? 뒤에서. 자, 그 다음에 B층은 대류가 일어나는 층이다. 아니죠? 왜 이래?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어디하고 어디? A하고 C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C층에는 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은 성층권이죠?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기온 분포는 태양복사, D층의 기온 분포는 태양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D층의 기온 분포는 태양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하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에서
태양에 가까워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태양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지.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A층과 C층은 모두 안정한 층이다. 자, 안정하다라는 거는 뭐야?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A하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A층과 C층이 아니라 어디에? B하고 D층이 되겠지. 자, C층에서는 오로라 아니죠. 오로라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가 되는 거고? 열권이 될 거고. 그지? 자, 유성이 관측되는 거는 중간권이에요. C층입니다. 그치? 그래서 맞는 거. 옳은 거는 어디? 1번하고 몇 번? 6번이 되겠지. 6번, 5번, 5번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기권에서 높이에 따른 오존 농도와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치? 기온이 기권에서 각각 대륙권과 성층권 이거 지금 다 나타낸 게 아니라 그치?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어디 요 대륙권과 성층권이 있는데 여기만 지금 나타낸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만 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어떻게 기온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기온이 올라가는, 그지? 그죠? 근데 여기에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수록 뭐가 요렇게, 그지? 오존의 농도가 큰 오존층이 생겨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온도도 그걸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A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그치? 자,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을, 그치?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오존층. 오존층에서 뭐를?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얘기 먼저 해야 되구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먹은 게 있으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써있다.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그지? 흡수했다가 방출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자, A와 B 중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 대류 현상은 B에서 일어나겠죠, 그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래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우니까, 그죠? 그래서 기온 분포 위에가 차갑고 아래가 따뜻하다. 따뜻한 게 올라가고 차가운 게 내려오는 거다. 그치?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다음에 수권. 자,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가 차지한다. 맞죠? 아까 설명했지. 자, 혼합층의 두께는 혼합층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그 수권의 단면을 보면 원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고 요렇게, 그죠?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돼. 그런데 여기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는 여기서 왜 그런 거야? 밖에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 때문에 여기 있는 바닷물이 위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과 아래에 있던 차가운 바닷물이 섞인단 말이야. 혼합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바람의 세기와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잖아. 그지? 그 나중에 요렇게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것? 그지? 수온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지? 이게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혼합층이나 심해층은 뭐야? 수온 변화가 없어요. 그지? 왜? 여기도 혼합층 내려가서 수온 변화가 없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지. 육지에 존재하는 수권의 대부분은 육지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은 빙하가 차지해요. 맞아요. 이거 옳지 않은 거 그러면 3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면. 심해층의 수온은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왜? 왜? 태양 에너지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 다음에 수권의 해수층의 이름을 쓰시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으로 위도에 따라 수온 차이가 크대요. 해수가 바람에 의해 잘 섞이는 층이에요. 이게 뭐야? 혼합층이네. 혼합층 얘기하는 거네. 그죠? 자, 중위도 지방이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우리가 좀 앞에서 봤던 건데, 자, 여기가 심해층, 여기가 수온약층, 여기가 혼합층. 혼합층은 수온 변화가 없죠. 별로. 심해층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 수온약층은 이렇게 수온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는 바람에 의한 작용이 활발하지 않다. A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이거 옳지 않네. 그죠? 혼합적인 활발한 거죠. A는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이거 맞는 말이지, 이거는. A는 기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수층이다. 기권의 영향? 그게 바람이잖아, 지금. 그게 바람이야.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해수층 맞죠. B는 A와 C 사이의 물질 교환을 여기 있던 물질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던 물질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왜? 여기에서 수온약층에서 대류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죠? 자, 해서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는 얘기 맞는 거고, B는 저위도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뚜렷하게 발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 얘를 우리가 여기 위에다 볼까? 고위도 이렇게 보면, 예? 자, 어디? 저기 고위도도 심해층은 온도가 이렇고요. 그지? 저기 저위층, 저기 어디 적도 있는데 거기도 심해층의 온도는 낮아요. 다 똑같아.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뭐 하니까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그지? 근데 어디로 가면 저위도로 가면 왜?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면 요게 수온 약층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고, 어디 여기까지 온도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거를. 그죠? 얘 온도 변화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게 되겠지. 수온 약층이. 됐어? 자, 그래서 저위도일수록 적도 쪽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됐어요? B는 저위도일수록 뚜렷하게 발달한다. 소리. 이거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거지. 뭔가 좀 이상했다. 계속 봅시다. 자, C는 계절에 따라, C가 뭐야? 심해층이잖아. 얘는 태양 에너지 영향을 안 받는다며. 그럼 계절의 영향도 안 받는 거야. 계절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C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살기가 어렵다. 그지? 왜? 요 10회쯤까지 햇빛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애들이 살기가 어렵겠죠. 1번과 6번이네. 가와 나는 수권의 분포와 기권의 대기 구성 성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블라블라에서 나와 있어요. 기권에는 뭐야? 기권이 가장 많은 건 뭐니? 질소죠, 질소. 그 다음에 산소고, 그지? 그러면 수권에서 물은 모두 모두는 아니죠. 왜? 빙하는 고체잖아. 그지? A는 해수에 녹아 생명체 호흡에 이용이 된다. A가 뭐야? 산소. 산소는 그치? 산소는 호흡에 이용된다. 그러겠지. B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B가 질소잖아. 질소가 광합성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 니은 하나네. 됐어요. 자, 수권에서 육지의 물이 어떠한 형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수권에서 육지의 물이 어떤 형태로? 빙하 형태로. 어떤 형태로? 그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그 빙하는 어느 지역에 있니? 극지방이나 고위도 지방. 자,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 봐봐. A는 요게 A야. 표층에 제일 바깥쪽에 온도가 낮아. 추워. 고위도야. 극지방이에요, 극지방. 오케이? C는 어때요? 온도가 높죠. 표층의 수온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온 약층도 발달되어 있어. 이게 어디야? 저위도야. 적도야, 적도. 됐어? 그 다음에 어디는 B는 중위도 지역 얘기하고 혼합층이 두껍죠? 왜 그런 거야? 바람이 세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 해역에는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 A 여기에 수온 약층이 아예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 건 어디? 여기 C처럼. 그치? 온도 차이가 클 때. 수온 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큰 곳은 어디라고? C라고. 그죠? 그 다음에 성층 구조는 A보다 B에서, 그죠? A는 성층 구조, A는 성층 구조 자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B에서 더 뚜렷하겠지. 자, 바람은 B 해역이 C 해역보다 강하게 분다. B가 바람이 세서 이렇게, 그죠? 더 두껍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역이 더 강하지. 맞는 답은 뭐야? 디귿 리을, 그지?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됐나? 다음에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자, 이 문제 좀 어려워.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여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언제 8월, 5월,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 8월이 언제야? 요때야. 그지? 2월이 여기 있네.
됐어? 5월이 여기 있네. 됐어요? 그러면 자, 깊이인데, 그지? 8월부터 볼까? 8월에 보면, 그지? 0에서 20m, 40m, 60m 나와 있는데, 그지? 그러면 0에서 20m에 그럼 20에서 40m 가는 동안에 온도가 이렇게 뭐 한 거야? 여기 20m라고 한번 해봅시다. 20m 동안에 온도가 이만큼 변한 거야. 얘는 5월에는 20m 동안 온도 요만큼 변했지. 여기는 아예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겨울이잖아. 2월 달에. 그지? 뭐처럼 보면 돼? 저 극지방처럼 생각을 하면 돼. 여기가 여름이잖아. 그지? 여기를 뭐처럼 보면 돼? 저기 적도처럼 보면 돼. 여기는 봄인데 여기를 저기 중위도 지역처럼 보면 돼. 그러니까 그지? 중위도 지역에서는 어때요? 그지? 여기는 이렇게 보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온도 차이가 20m 내려갈 때까지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고. 그게 혼합층이야. 여기서는 혼합층이 20m인 거야. 근데 여기는 어때요? 20m 내려가는 동안에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크죠? 여기 온도에서 여기 온도가 되는 거니까. 그지? 여기는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는 거야.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 자, 혼합층의 두께는 8월이 5월보다, 5월이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8월이 더 넓다는 건 맞는 거지. 그죠? 자, 8월은 2월보다 연지군동이 약하다. 해수에, 자, 연지군동이 약하다는 거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얘기도 맞는 얘기고. 1년 중에 수온약층은 8월경에 가장 불안정하다? 아닌데 가장 발달됐으니까 가장 안정적일 텐데 3번이 답이겠네. 5월에는 수심 약 50m까지 40m까지 혼합층이 나타난다. 여기까지도 거의 온도 차이가 없잖아. 그죠? 혼합층이 나타나는 거죠. 수온약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는 요 폭만큼이 그지? 여기 온도에서 여기 온도까지 그럼 뭐 여기 얼마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7.5도다. 그치? 그럼 여기 얼마? 뭐 14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수온 변화는 8월에 가장 큰 겁니다. 그나마 5월 달에 수온약층의 깊이된 수온 변화는 8월에 가장 크다. 3번이 답이겠다. 됐어요? 다음에 여기는 기권과 수권 중에 해수의 성층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해수면 밑에니까 여기가 수권이고 여기가 기권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가 혼합층, 여기가 수온약층, 여기가 대류층, 성층권, 그죠? 대류권, 성층권 이렇게 가겠지. 자, 가와 나는 모두 구성 성분에 따라 층을 구분한 것이다. 구성 성분에 따라 구한 게 아니라 뭐 온도 변화지, 온도 변화 둘 다.
온도 변화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A층과 D층은 자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야? 여기 그리고 밑에 다 없어요. 그러니까 A층과 D층은 안정한 층이 되겠지. 그죠? B층과 C층은 평균 온도가 높을수록 두껍다. B층과 C층은 자, 여기 얘기하는 거네. 그지? 평균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온도가 높으면 두꺼워진다? 온도가 높으면 B층과 C층은 평균 온도가 높아지면 두꺼워진다? 무슨 말이지? 평균 온도가 높을수록 갑자기 바보가 됐어. 해석이 안 돼. 자, C층이 두꺼워지는 거 혼합층이잖아.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거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이죠. 그지? 온도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니은 하나가 답이 되겠네. 네? 다음에 390번. 가와 나는 각각 기권과 수권 중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혼합층,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이렇게 있습니다. 가에서 생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은 그지 땅 근처겠지. A다 맞죠? 나에서 C층은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저위도 해역과 고위도 해역의 수온 차이가 작다. 태양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라지 A층과 스몰 A층의 두께는 여기하고 여기 얘기합니다. 그치? 저위도보다 중위도 해역에서 A층과 저위도 해역에서 중위도 해역에서 더 두껍다. 중위도 해역 가면 이게 더 두꺼워지잖아. 그지? 중위도 해역에서 더 두껍게 나타난다. 맞아요. 저위도보다 중위도 해역에서 A층과 A층이 아닌가? B층과 B층에서 연직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B층, 성층권에서 일어나지 않죠. 수온약층도 마찬가지고. 그치? 기억니은드릇이 없는데? 디귿을 한번 다시 볼까? 자, A층과 스몰 A층의 두께는 저위도보다 중위도 해역에서 더 두껍다. 왜 나만 이해가 안 되나? 세계부는 중위도 해역에서 더 두껍다. 디귿이 애매한데 이거? 왜냐면 혼합층은 중위도하고 저위도하고 비교하면 중위도에서 더 두껍잖아. 대류현상은 지구에서 여기 상승기류, 하강기류 30도 그리고 이거는 일단 답에서는 틀린 걸로 나와 있는데 기억 니은이 답이긴 한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일단 여기까지. 자, 391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서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얘기 안 하거나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그치?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봐봐, 여기 저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는데, 얘들아,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그치?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치? 뭐 산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이야, 물. 근데 물인데, 그치? 문제가 하나 있어. 태양에서, 그치? 멀어지면 온도가 낮아질 거고, 너무 가까우면 온도가 높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무 멀어지면 H2O가 어떤 형태로? 얼음의 형태로 있을 거고, 너무 가까우면 수증기의 형태로 있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는 거는 H2O가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만큼 쉽게 얘기해서 0도씨에서 100도씨 요 사이에 있어야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다행히 지구는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 요 지역, 요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생명 가능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야, 이게. 자, 그래 놓고 이제 한번 보면, 자,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이유죠. 에너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오존층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만든다. 오존층이 온실 효과하는, 오존층은 뭐 하는 거야?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잖아. 그지? 얘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얘들아, 오존층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 것도 맞아. 그래야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유리해. 그런데 오존층하고 온실 효과는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뭐가 틀린 건지 알겠지? 이해됐어? 오존층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닌 거예요? 응.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지구자기장이 있어서 태양풍과 우주선도 생명체 보호해 주는 거,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답이 되겠지. 다음에 392번. 자, 오로라나 그다음에 유성 같은 거, 이런 기권 밖에 존재하는 지구템의 구성 요소, 자연상을 일으키며 지구의 기권 밖에서, 이거 외권이지, 외권. 됐나? 그래서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오로라, 유성 이거보다 핵심이 되는 거는 무슨 말이야? 기권 밖에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는 용어야. 기권 밖에는 외권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자, 지구 시스템이 형성되면서 생물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권, 수권, 기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순서로 같아요. 얘들아, 생물이 처음에 나타날 때, 어디에서 나타났니? 물속에서 나타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B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수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A나 C에는 아직 생명체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체가 어디로? 육지로 기어 올라왔겠지. 그게 지권이겠죠. 그지? 요렇게 갈 때, 수권에서 지권으로 요렇게 확장될 때, 이때 뭐가 있었던 거야? 이때 오존층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오존층이 뭐를 해주니까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이제 직권으로 생명체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명체들이 뭐 생물이 뭐 하면서 진화를 하면서 어디에도 날아다니는 새들도 생겼을 거 아니야. 기권에도 생겼겠지. 그럼 생물권이 가장 먼저 형성된 B는 직권이 아니라 뭐다? 수권이다. 생물권이 분포하는 범위는 점점 확대되었다. 맞죠? 현재 생물권은 A, B, C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생물권의 공간이 C로, 직권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원인은 오존층이다. 맞죠?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그림은 지구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그치? 뭐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야. 표층 해수에 연중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바람 때문에 뭐가 생긴대? 해류가 생긴대. 바람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기권에 해당하는 거죠. 해류는 수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권과 수권 어디? B에 해당하겠네. 됐나? 다음에 자연과 상호작용을 잘못 짝지은 건 뭐냐? 호흡은 뭐야? 생물권하고 기권, 그지? 그럼 위에서 우리 한번 보면은 생물권하고 기권이니까 요 D에 해당하는 게 맞네. 그죠? 그 다음에 태풍이 발생하는 거는 뭐니? 물이 공급돼서, 그지? 수권과 기권이에요. 그치? 수증기가 증발해서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갖고 올라가는 거야. 그럼 수권과 기권에 해당하는 거는 B가 되겠네. 맞고. 화산가스가 분출되는 건 화산 어디? 직권에서 터지는 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그 공기 중에 기권에, 그죠? 직권과 기권. 직권과 기권이니까 A가 맞네. 됐어요? 지진 해일, 직권과 해일이 바다 쓰나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수권. 직권과 수권이면은 C가 여기 되겠네.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거. 그러면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런 거 직권에 있었지? 연소하면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겠지? 직권과 기권이 되나? 직권과 기권이면 A가 되는데 틀렸네.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2가 뭐였어? 이건데 생물권과 직권. 이거는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2에 해당하는 거야. 생물이 죽어서 되는 거니까. 됐어요?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권역과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뭐 블라블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거 먼저 찾아볼까? 화석연료가 생성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네. 화석연료 생성되는 거는 직권과 생물권이라고 했잖아. 그죠?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거는 수권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뭐가?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권과 직권이죠. 광합성은 뭐야? 생물권하고 기권이겠네. 그죠? 산소,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내보내니까. 그럼 A는 기권, 틀렸네. C는 수권, 기권은 여기서 B가 되는 거고 C는 수권 맞고요. 그지? 틀린 거지. 그래서 화산재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화하는 거는 화산은 어디? 직권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그게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잖아. 그죠? 직권과 기권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에 해당할 수 있겠네. 이거는. 그지?
각 권역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이거는 무조건 맞는 명제야. 알았지? 요 명제는 각 권역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일어난다. 이건 항상 참이야, 참. 오케이?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97번. 자, 뭐 블라블라에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모래먼지가 날려서 얘는 직권, 바람에 날려 황사, 이건 기권, 직권과 기권. A 맞네요. 자, 유수에 의해 이건 수권, 그지? 퇴적물, 퇴적암, 이건 직권, 그지? 그럼 수권과 직권이면 B가 되네. 이것도 맞네. 증산작용, 이건 생물권, 식물이 하는 거야. 그지? 식물이 그 물을 내보내는 거야. 사람이 땀 흘리는 것처럼. 식물체에 물이 빠져나가 수증기는 어디? 기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생물권과 기권이니까 D가 되는 거지, 이거는. 틀렸네, 이게. 됐어? 또, 자,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 이산화탄소 어디 있어? 기권에 있지? 자, 해수, 바닷물에 녹아요. 수권이지? 기권과 수권. C가 되네. 이건 맞죠.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 생물권, 그지?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배출하는 거, 이거는 기권에 내보내는 거니까, 그지? 생물권과 기권, D가 되네. 이건 맞네.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급증한다. 산불이 발생해서 그러면 나무 같은 게 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생물권이 되지. 그럼 대기가 기권이잖아. 그럼 생물권과 기권이니까 D에 해당하겠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하고, 아니 틀린 건 3번과 6번이 되겠죠. 됐어요? 자, 지구시스템의 구성요소 상호작용 표는, 자, 상호작용에 의해 기억낸 디귿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잠깐만,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디귿이 여기가 아닌데, 여긴데. 됐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보면 기억은, 자, 화산가스가 분출해서 대기의 조성이 변한대. 그럼 이건 직권과 기권이잖아. 지금 여기서 A, B, C, D 누가 직권이고 기권인지 아직 몰라요. 그치? 그치?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 그 다음에 수온이 상승해서 강한 태풍이 된다. 이건 수권과 그 다음에 기권에 대한 얘기죠. 니은. 바람에 의해 씨앗이 멀리, 바람은 기권이고 씨앗은 생물권이니까, 그지? 얘는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럼 지금 보니까 얘네가 다 공통적으로 뭐를 기권을, 그지? 걸치고 있네. 그럼 여기가 기권이 되겠네. 그럼 여기가 직권, 여기 C가 수권, 그다음에 D가 생물권. 됐어? 요렇게 이제 찾아서 문제 푸는 거야. A는 수권에 해당한다. A 아닌데, 수권은 C죠. 자, U자국이 뭐니? 빙하가 만드는 계곡이잖아. 네. 빙하는 수권이죠, 수권. 그지? 하고 뭐하고? 직권하고. 그지? 그럼 수권과 직권이니까 어디? 여기에 해당하네. B하고 C의 B와 C의 상호작용 맞죠, 이것도? 됐어? 화산재에 의해서, 화산재 아까 몇 번 나왔지? 직권하고 기권. A와 D가 아닌데 A와 B인데, 그죠?
틀렸네. 니은 하나. 됐어요?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중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권이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아까 지진 해일 아닌데 쏘리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 지진 해일은 직권이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그럼 아까 그 석회암 동굴, 그지? 오케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지? 그 다음에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침식, 퇴적 뭐 이런 거 있잖아. 물에 의해서 그 지형 변화가 생기는 거,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하나 쓰면 돼요. 뭐 아까 우리 봤던 뭐 U자곡이라든지, 그지? 아니면은 뭐 선상지, 그죠? 아니면 뭐 해식 동굴 등등등 어떤 얘기인지 알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죠. 이런 거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아까 폐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식물이 뿌리로 물을 흡수한다. 이거는 생물권과 수권에 대한 얘기고 해식절벽 방금 얘기했던 거지. 이건 수권과 직권. 바닷물이 증발하는 거 공기중으로 증발하는 거니까 수권과 기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가 다 공통적으로 뭐를 수권을 다 가지고 있네. 그럼 여기가 수권 되겠네. 그죠? 그러면 기역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생물권.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얘는 직권. 디귿은 여기. 얘는 기권. 그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어느 권역의 상호작용인지 서술하시오. 방금 얘기했잖아. 기역은 누구? 수권과 생물권. 요거 쓰면 되는 거지, 요거. 그죠? 됐어? 그림의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A, B, C, D의 이름을 쓰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여기 얘기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거. 됐어요? 자, 다음에 야 우리 그 방학 때 이거 이런 표 갖고 선생님이 이거 막 야 그 보고서라도 한번 써봐 막 A, B, C, D 막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냐? 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막 복습한다고 책 한 거 갖고 안 했지 이거 표 하는 거 했나? 잠깐만. 여보세요.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어머님이 여기 다 녹화되고 있는데 이름 부르면 안 되겠다. 그 핸드폰에 인증 문자 온 거 지금 어머니한테 연락해. 빨리 확인해. 일단 우리 계속 합시다. 영상 보는 애들도 누군지 모를 거야.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했으니까.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 근원이 있고 영향이 있다면 근원하고 영향이 잘 구분해. 요렇게 영향 주는 거야. 요렇게.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영향 주는 거야. 이렇게. 맞지? 요렇게 영향 주는 거. 맞죠? 구분 잘 하지. 뭐 요 정도야 뭐. 기억나세요. 뭔지 알지? 자, 계속 한번 봅시다. 폭풍해일이 발생하는 과정은, 그치? 폭풍해일이래? 지진해일이 아니야. 그럼 폭풍이 부는 거는 기권 얘기일 거고, 해일은 수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기권에서 수권으로 해당하는 거니까 A에 해당하겠네. 그지?
자, 버섯바위는 뭔지 알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바위에 밑둥을 깎아서 만드는 거. 이거는 바람 부는 거는 기권이지, 그죠? 기권이 직권에, 그죠? 그럼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기권이 직권에, 여기 버섯바위 여기 해당하겠네. 파도가 자갈을, 파도는 수권, 자갈은 직권, 수권이 직권에 이렇게 영향 주는 거, 그지? C에 해당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 뭐, 그 다음에 자, 사막에서 사구가 형성되는 거, 사구도 뭔지 알지? 바람이 불어서 계속 모래를 옆으로 옮겨가지고 생기는 거잖아. 이것도 바람이니까 기권하고 직권 얘기겠지. 기권이 직권에, 그럼 B가 되겠는데, 그죠? 사구는 여기에 해당하겠지. 4번의 답이네. 사체가 부패해서 용존 산소량이 자 감소하는 거. 이거는 생물권하고 수권에 대한 얘기인가? 생물권과 수권, 그지? 그래서 요렇게 영향 주는 거야 이게. 그지? 그래서 생물의 부패, 그지? 그래서 용존 산소량. 전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